오늘의 주제, AI 시대의 필수 의식,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며 산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시간 당신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식입니다.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산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삶을 살지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루를 끝내고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 정말 내가 한 걸까? 아무 생각 없이 켠 영상, 의도 없이 흘려보낸 말, 분명 원하지 않았는데 반복되는 행동.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진짜 의식하며 한 선택은 몇 개나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누구와 대화할지 대부분은 습관이고 반응이고 자동입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속의 뇌는 묻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의식하지 못한 채 반응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정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의식하지 않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에서 깨어나는 힘, 의식에 대해 탐구합니다. 첫 번째, 의식하지 못한 삶의 특징.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삶은 자동화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출근하면 일하고, 피곤하면 눕고, 불안하면 핸드폰을 켭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은 사라집니다. 왜? 라는 말 대신 원래 그렇지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 반응 모드라고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이미 익숙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마음 챙김 없는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식 없이 보냅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무엇을 지나왔는지 모르고, 같은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식하지 않는 반복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이고, 습관은 어느새 삶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느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사는 느낌이 아니다. 그때 비로소 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마저 무시하고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철학이 말하는 의식.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의식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 이 차이가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의식 없이 반응하는 마음이라고. 석가모니는 사띠, 즉 알아차림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흔들리고 어떤 이는 지켜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식의 위치입니다. 상황 속에 잠겨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것이 사실인지 해석인지 반응인지 구분하는 힘. 비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망했다는 해석입니다. 의식은 사실과 해석을 분리합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의식은 존재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거리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깊은 생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에 완전히 잠기면 나는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 불안 이랍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와 불안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의식은 바로 그 공간을 만드는 힘입니다. 의식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이 생길 때 삶은 처음으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반응에서 선택으로 옮겨갑니다. 천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조라고 부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저 보는 것. 이 보는 행위 자체가
변화를 만듭니다. 진경과학자 댄 시겔은 이름 붙이기를 말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나는 화났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화는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들. 의식은 거창하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내뱉기 직전. 잠깐, 이 말 왜 하려는 거지? 무기력한 밤. 지금 지친 건가? 도망치고 싶은 건가? 반복되는 선택 앞에서 이건 익숙해서 고른 걸까? 원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의식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이미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의식의 시작은 작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회피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쌓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불교 승려 틱나타는 말했습니다. 어릴 때 걷고 있음을 알라. 먹을 때 먹고 있음을 알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음을 알라. 의식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의식은 삶의 속도를 늦춘다. 의식이 생기면 삶은 느려집니다. 즉각 반응하던 속도가 줄고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생깁니다. 현대인은 이 느림을 두려워합니다. 뒤처질까봐, 놓칠까봐, 불안해질까봐. 하지만 역설적으로 의식 없는 빠름이 가장 멀리 돌아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의식은 묻습니다. 지금 이 속도 나한테 맞나? 속도를 줄이는 건 포기나 퇴보가 아니라 방향 확인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연구했습니다. 진정한 몰입은 의식이 명료할 때 일어납니다. 자동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기만 한 삶은 몰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철학자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속도는 황홀경의 형태. 속도는 현대인이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우리는 빠르게 살면서 스스로를 잊습니다. 의식은 그 속도를 늦춰 다시 나를 찾게 합니다. 마무리. 통속,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의식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의식은 내 삶이 다시 내 손에 돌아오는 감각입니다. 완벽하게 깨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몇 번 자동으로 흘러가던 삶에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 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자동에서 깨웁니다. 오늘의 사유. 의식은 삶을 바꾸지 않는다. 의식은 삶을 내 것으로 만든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